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웨이퍼에서 경제온풍 시작합니다.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2년속 연속 늘어났는데 중국의 큰손 투자자들 불리는 이른바 왕서방의 국내 부동산 보유 비중이 3분의 2에 달하면서 외국인 토지 거래 허가제가 좀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과 보유 과정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 보니까 내국인에 비해서 역차별 논란, 또 부동산 시장 교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 모시고 이 얘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도 이 지표하고 이 통계를 보면서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국토부 발표를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처음으로 이제 10만 채를 돌파했다. 정확하게 10만 2,160채입니다. 네. 전체 주택의 0.52%니까 이게 적지 않아요. 네네. 적지 않은데,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중에 절반 넘는 56%가 중국인들의 소유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최근 반년간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이제 중국인이 취득한 주택이 3,500가구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어떤 문제와 배경이 있는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뭐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한 연간에서 한 2,000가구에서 한 1,000가구 그 사이대 외국인 매수가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반기당에서 5,000원 호가 증가한 거니까 네.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외국인들이 그렇죠. 사실 주택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에코님 말씀하신 대로 뭐 1%다 0.5%다 그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막 많은 비중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봤을 때.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택 수가 한 1,900만 채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중에서 한 뭐 10만 채 정도 되니까 1% 그러니까 0.5%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절대 수준을 떠나서 어쨌든 최근의 경향성을 보면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여기에 사실은 관심을 좀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중국인들이 근데 특히 이렇게 한국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속도를 내는 그런 배경은 뭔가요? 복합적인 원인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국내에서 그러니까 중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매입하는 지역을 보면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한 지역이 많아요. 저가 매수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임대료하고 그리고 주택 가격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될 텐데 최근에 뭐 이렇게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또 있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사기에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내국인하고 다르게 우리는 규제 많은데. 그렇죠. 예를 좀 들어서 이따 그 얘기를 할 거긴 할 그러니까 건데. 뭐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세금 관련돼서 그런 어떤 상대적인 그런 이점이다 보니까 가격도 좀 떨어졌고 그런 이점을 좀 누리는 게 또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중국인의 이렇게 관심을 저희가 두는 건 지금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는 또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투자하는 분들도 좀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로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여기서 일하고 터전이 있어서 만약에 일터가 있고 세나 전세나 월세를 사는 게 부담스러워서 집을 산다 그러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살지 않으면서 본토에서 건너와서 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통계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주택 수하고 그러니까 주택을 보유한 사람 수를 나누어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정이 되겠죠. 추정이 되죠. 그 비율을 보면 한 85% 정도 수준 되거든요. 여기 사는 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 15% 정도는 거주 안 하면서 투자하는 게 있다. 중국으로 따지면 원정 투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중국인들로 그러니까 집중된 것보다도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한 15% 정도.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지금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쭤볼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중국인들이 이제 매수하는 지역을 보면, 아까는 가격으로 보면 이제 저가 매수를 주로 한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이게 편중이 돼 있어요. 네. 경기도에서만 올해 1,860건. 그러니까 특히 인천 부평, 경기 안산, 부천 이렇게 집중했는데, 우리가 알기에는 여기에 중국인들 거주 비중이 서울 중심지보다는 높은 지역이 맞긴 맞아요. 맞습니다. 조선족들도 많이 거주하고
기존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 공유, 뭐 지역 선택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지역을 선호한다 이렇게 정리가 좀 될까요? 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추정이 사실 통계 자료에도 잡히고요. 예를 들어서 2025년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장 많이 수도권에서 매입한 지역이 네. 인천의 부평구입니다. 그래서 중국인이 195건을 매입했는데 네. 부평구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2만 3천 명 정도 되거든요. 23,000명.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연관선상에서 주택 매입도 많아지고 있다. 근데 또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건 뭐냐면 예. 이런 외곽 지역에 매입하는 게 예. 아파트보다 연립 다세대 비중이 좀 높아요. 싸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거주 목적의 매입자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일단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경기 지역, 수도권 지역에 통계를 보니까 거의 한 73%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 외국인들이 보유한 주택이. 수도권에 집중이 되면 특히 우리 부동산 시장이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이 좌지우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가격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어떤 분위기도 그렇고 주도를 하는데 이런 패턴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만약에 영향을 준다 하면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에도 이들이 미치는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가 일단 빨라지고 있으니까 예. 이런 추세가 계속 유지되면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일단 공급 부족 현상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최근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큰 구간에서 예.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보다도 저희가 전망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목적의 외국인들이 시장에 더 많이 유입된다면 네. 변동성을 더 키우게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더 중요한 게 이 거주 목적보다는 투자 목적의 이 자금들을 좀 발라내서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외국 사례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뭐 직업을 갖고 있거나 이런 외국인들이 주택을 매입할 때는 그 규제를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신 투자 목적으로 사거나 투기 목적으로 살 때는 사실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니까 한국도 사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겠죠. 그렇죠. 당연한 건데 사실 여기에 배리어가 없다는 게 조금 의아합니다. 저는 좀. 예, 예. 재밌는 현상이 또 하나 있어요. 네. 중국인들은 주로 경기도나 인천 같은 중저가 지역을 선호하는데 강남 3구 같은 고가 부동산 지역은 미국인 매수가 중국보다 5배나 많다. 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긴 한데 올해만 들어서도 4월까지 강남 3구에서 미국인들이 강남에 58건을 매수했어요. 네. 근데 중국인들은 12건 매수했어요. 네. 강남 쪽에는. 이런 국적별 선호도 차이는 일단 뭐 자금력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네. 그다음에 목적이나 뭐 어떤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는지 이게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이 추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아, 네. 예, 봤더니 대부분이 교포가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교포들이 뭐 정시에서 말하는 검은머리 외국인네.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를 사는데 또 하나 공통점은 뭐냐면 투자 목적 비율이 여기는 훨씬 높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한국 들어올 목적으로 미리 매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투자 목적으로 인이라고 할게요. 그렇죠. 한국인들이 강남에 많이 매수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인천이라든가 다른 수도권 지역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은 주택은 이해가 가요. 여기서 일하면 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거주를 위해서 사기도 하고 나중에 돌아올 목적으로 산다. 뭐 오케이 좋은데 토지가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토지 매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33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비중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규모는 엄청나다 저는 생각하고 네. 토지 역시도 중국인들이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 보유 면적이 작년에만도 2%가 또 증가했다. 계속 증가 추세인데 증가 추세가 좀 이것도 좀 빨라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네. 토지까지 매입하는 이유는 이건 투자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투자로 보는 거고요. 뭐 개발 사업이라든가 특히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유 면적으로 보면
중국에서 한국에 어떤 사업을 하려다거나 아니면 뭐 공장을 짓거나 이런 토지 수요가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적으로 반영이 되는 건데 어쨌든 투자 목적의 수요가 확실히 빠른 속도로 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보통 자본시장에서 유입을 지칭하는데 주식시장에 들어오거나 채권시장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지칭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거는 약간 명암이 엇갈리지 않나.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부정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토지까지 확산되는 이 대책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이걸 팔로우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뭐 정부에서 잘 하고 있겠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규제 형평성 이 얘기가 나오면 얘기가 네. 조금 달라져요. 네. 왜 역차별하지? 토지를 구매하고 주택을 구매하는데 외국인들이 더 유리하다. 이유가 뭐냐면 한국인들은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든가 대출 한도 규제, 부동산 종합세, 다주택자 중과세 뭐 규제가 엄청 많잖아요. 뭐 하나 사고 팔려면. 근데 외국인들은 이게 은행을 통해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 규제를 하는 건데 외국인들은 자국은행에서 대출을 받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규제가 없어요.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실일 거예요. 중국인들이 자국은행에 가서 한국 부동산 사기에 돈 좀 꺼줘. 대출을 신청하면 평가 가치의 100% 준답니다. 뭐 DSR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준대요. 이 정도라고 하니까 실제로 중국인들이 어떤 뭐 사례를 보면 120억 원짜리 성북구에 단독주택을 전액 현찰로 매입한 사례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이 역차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대출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아 물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외국계 은행에서 그러니까 본국의 은행에서 대출 받는 걸 사실 규제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사실 그걸 차치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세금 문제는 역차별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다주택자 규제라든가 종합부동산 중과라든가 뭐 양도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역차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거주 목적이나 투자 목적을 구분하고 그리고 또 기타 관련된 뭐 한 목적성을 가진다면 당연히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의 사례가 저희가 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잖아요. 부추길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사실은 이게 국가의 어떤 피해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외국인들에서 역차별적으로 규제를 더 강화하는 지역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한테 더 중과한다거나 취득세를 막 10%, 15% 이렇게 매기는 나라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보면은 부동산 가격 안에는 뭐 평가 금액 안에는 세금이라든가 뭐 양도세, 뭐 소득세 뭐 다 이게 녹아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없다고 하면 사실은 불공정한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습니다. 경제 원론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처럼 이제 캐나다에도 말씀드렸는데 캐나다가 외국인, 그러니까 밴쿠버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수가 무려 전체 주택의 37%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데도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규제가 강화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하기 전에 규제가 강화되고 좀 더 신경을 썼다면 거기까지는 안 갔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되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1%가 안 되니까 좀 뭐 안심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속도를 볼 때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의미 있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급은 그러니까 주택 공급은 결국엔 토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컨트롤, 즉 이렇게 잘 규제나 조절을 잘 못하면 갑자기 폭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맞아요. 좀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때 조금 지난 얘기지만 제주도에 중국인들의 땅 매수, 건물 매수가 뭐 유행이었던 적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특별자치구니까 이게 이 외국인 투자 유도를 많이 했고 실제 자본 유치했고 실제로 근데 들어왔다가 엄청나게 큰 유락 시설 특히 뭐 리조트 같은 걸 지었다가 거의 뭐 장사가 안 돼서 접고 이런 사례도 있었고 물론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 비중이 특히 중국인 비중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저는 네.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그렇게 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속으로 생각이 이렇게 놔뒀다가도 만약 제주도가 절반 이상이 외국인 투자 소유가 돼버리면 이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좀 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제주도 얘기였고 이제 네. 조금 그건 지나간 얘기고 이제 수도권의 이런 얘기 또 다른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제주도의 예처럼 막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토지를 매수하고 부동산을 매수해서 가격이 크게 상승하기도 하고 네. 또 물밀듯이 나가면 나가면 또 그잖아요. 이 변동성이 엄청 크잖아요. 거의 뭐 쑥다 봤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이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이라든지 어떤 보유에 예. 대한 문제 분명히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사기 문제 이게 중국에 대한 좀 반중 감정을 좀 건드릴 수 있는 얘기가 되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 집주인의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 10건 중에 4건이 중국인 집주인이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볼 게 뭐 중국인들 보유한 게 많으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사기도 중국인이 많겠죠. 맞습니다. 뭐 이런 통계상의 어떤 뭐 약간 비례적인 착시 상. 네. 뭐 이런 건데 네. 어쨌건 간에 이런 전세 외국인들이 보유했을 때 만약에 본국으로 이걸 다 정리해서 뭐 야반도주로도 하면 나머지 이제 전세 사기 이런 게 나오죠. 피해자가 속출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그러니까 통계 자료만 보면 앵커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집주인의 보증 사고가 최근 3년 8개월 동안 52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건수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네요. 적다고. 그러니까 할 수도 근데 없고 2024년 상반기에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증 사고 한 게 1만 2천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외국인의 보증 사고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전세 사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틀 안에 외국인도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세 사기라든가 보증 사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전세 제도의 문제를 사실은 고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그리고 좀 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기사들이 좀 더 자극적인데 그쵸. 10건 중에 4건이 막 중국이다. 근데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례적인 상황이고 3년 8개월 동안 52건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오히려 내국인들이 사기를 더 친다.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만 단위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심각한 얘기를 저희가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전세 사기라든가 전세 보증금 어쨌든 새 정부도 들어섰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하면 당연히 외국인들도 그 틀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외국인들의 전세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요. 없으니까. 네. 그래서 전세를 막 활용해서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잘 몰라서. 그래서 아까 강남에서 갭 투자하는 분들은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에요. 교포들. 그걸 이해하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이걸 이해하잖아요. 무서울 수 있어요. 그래요. 이건 뭐 전세 끼고 한국은 무조건 살 수 있는 곳이네. 뭐 이거 해보면 좋겠네.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건수가 작다는 거에 그게 가는 게 아니라 네. 근본적으로 이런 전세 사기나 아니면 전세 문제 제도에 대해서 좀 고민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에서도 사실은 외국인과 내국인의 이 차이, 이 법적 규제 차이, 이거 역차별 이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한국 내 부동산 매입 시에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상호주의라는 게 이제 여기 현지의 법을 통용되게끔 좀 해주는 그런 건데 수도권 지역에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한 중이고 지금 그죠? 근데 이 외국인들은 토지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토지도 상관없잖아요. 맞습니다. 뭐 은행 규제도 없고 아무것도 맞습니다. 없으니까. 네. 법적 규제가 뭐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데 어떤 규제를 좀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상호주의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평 관계상 맞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토지 매입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택 같은 경우에도 한국 분들이 1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 사실은 허가권이 주어지고 일부 대도시는 거의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과연 이런 어떤 형평상 그런 상호주의는 사실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거주 사용 목적의 외국인들이 뭐 주택을 매입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과도하게 투자라든지 투기 목적으로 사는 건 분명히 네.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렇죠. 네.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는데 해외 사례들 보면 이제 규제가 많다. 캐나다는 아까 그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2018년부터는 외국인 주택 구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건 아예 못 사네요 여기는. 네네. 외국인들이. 네네. 나라별로 달라요. 맞습니다. 우리도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사실 아직까지 미미하기 때문에 약간 지금부터는 뭐 약간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지금은 좀 없다시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죠?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리고 정확하게 통계와 그리고 또 아까처럼 실거주자와 투자 목적을 구별하고 거기에 이제 상호주의를 또 연결시켜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의 규제라든가 어떤 정책이 나오면 좋겠다는 판단을 갖고 있고요. 근데 꼭 아셔야 될 게 이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국이 지금 인구 감소가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계속 지금 노동 인구도 생산 가능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해결책은 뭐냐면 물론 뭐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과도한 규제는 사실은 외국인들이 한국 진입을 또 어렵게 해서 오히려 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둔화시키고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적절한 어떤 규제 그리고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식이 좀 필요해 보여. 저희가 이제 일부 최근에 기사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많죠. 뭐 중국인들이 뭐 휩쓸어 사고 있다. 그래서 한국 부동산 시장 큰일 났다. 사실 그거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동반자적 관계에서 좀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그리고 아까처럼 시장 차원에서 실거주자와 투자를 좀 구별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과 규제를 사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정 모출범 했어요. 네. 부동산 관련해서 해결될 문제 뭐 산적해 있습니다. 지금 네. 부동산 문제라는 게 진짜 경제 문제의 가장 큰 축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외국인 투자 직접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고 내국인 보호도 좀 해야 되고 중국과의 어떤 지금 중국 얘기를 했지만 중국과 외교 관계도 좀 고려해야 되고 그럼요. 그죠? 복잡한 이해관계가 좀 있는데 어떤 균형점을 찾아서 좀 부동산 정책, 거시 정책을 좀 펴야 될까? 이걸 좀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장에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뭐냐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해서 어떤 정책이라는 게 규제를 통해서 뭐 시장을 만들다는 것보다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해결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러려면 조건이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인센티브로 사람들을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사람을 미는 게 아니라 시장을 미는 게 아니라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엔 시장 안정이라든가 뭐랄까 좀 더 나은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자세한 또 스킴을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한번 네, 마련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 모시고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 현황과 이슈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